르노코리아는 최근 사명을 바꾸고 로장주 엠블럼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꽤나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로라 프로젝트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 사명을 바꾸기 이전인 르노코리아 자동차 시절부터 진행되던 SUV 미래 전략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해당 프로젝트는 1과 2 그리고 3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오로라 1의 결실인 그랑 클레오스는 이 브랜드의 볼륨 모델인 QM6의 풀체인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칭은 QM 시리즈를 버리고 그랑 클레오스로 확정되었는데 제가 일전에 언급한 명칭을 브랜드에서 그대로 차용했던 거라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동차에서는 엠블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역시 QM6에 새로운 엠블럼이 장착됨으로써 완전히 신선해진 이미지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QM6 풀체인지는 이름까지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QM6 시절만 하더라도 차 자체는 좋은데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너무 없어서 조금 심심하다는 평가가 존재했었는데 이번 오로라 1 프로젝트의 결실인 그랑 콜레오스의 존재 덕분에 심심하다는 얘기는 듣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로라 프로젝트의 다른 차량들도 기대를 모으게 하는데 저는 클레오스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클레오스는 QM6의 수출명이었는데 프랑스의 르노 본사에서 직접 장명한 겁니다. 그리어스어로는 이 콜레오스가 칼집을 나타내고 라틴어로는 고환을 의미하는데 라틴어 코리옵테라는 강인함과 견고함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에서는 해당 단어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랑 콜레오스는 컨셉이 공개될 시절부터 지리 식류의 L과의 연관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생산된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르노코리아가 지리 자동차와 협업하여 볼보의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량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양산 버전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두 차량 간 차이는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 식류의 L은 세로형 그릴이 포인트라서 오히려 볼보 차량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랑 콜레오스는 비늘 모양의 그릴 디자인을 채용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르노만의 프랑스 감성이 잘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형급 포지션이기 때문에 패밀리카 활용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는 4780mm이고 휠베이스는 2820mm가 나옵니다. 전장 자체는 라이벌인 산타페나 소란토보다도 짧은 편이지만 무릎 공간 자체는 제일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휠베이스가 제일 기니까요. 전면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GB80의 느낌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급은 분명히 다르지만 두 줄의 라이팅에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점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가로나 세로의 단순한 그릴 모양이 아니라 격자의 개성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모습은 르노가 QM6 풀체인지인 그랑 콜레오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세닉 E-테크 일렉트릭에서도 계속적으로 표현했던 스타일링 기법이긴 합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으로는 비판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QM6가 시장에 처음 선보였을 때 그때의 그 파급력 이상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익스테리어에서는 지리 식류의 L과 그랑 콜레오스 간 차이가 좀 나타났었는데 실내 감성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의 특징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3개로 연결된다는 점인데 운전석에서부터 조수석까지 패널이 하나로 이어져서 광폭적인 느낌을 들게 합니다. 단순히 비주얼적으로 특화된 사양이진 않습니다. 기능적으로도 꽤나 쓸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는 오픈할 스크린을 통해서 유튜브나 OTT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모델이다 보니까 새로운 중형 SUV에서 어떠한 표현이 어필될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실내 감성 하나만 놓고 봐도 지갑을 꽤나 많이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 확인된 바로는 사전 예약이 7,000대를 넘겼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재원이나 가격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디자인만 보고 이렇게 많이 사전 예약을 한다는 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르노가 상품성 좋은 모델을 출시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5 터보 직분사 가솔린 시스템이 풀 하이브리드와 조합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관건입니다.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500만원가량만 낮아도 홈런을 때릴 수 있을까 싶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엔트리 트림 깡통 기준에 3천만원 후반대로 판매되고 있는데 그랑콜레오스의 경우에는 3,500만원이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으로 얘기를 마치겠고요. 본 내용과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코닉 밴드가 완성되었습니다.